네, 다음은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시고 이제 인건비 신고나 이제 알바비 등을 빼고 남은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면 됩니다. 보통 사업소득이 어디에 속하냐면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종합소득의 일부인 사업소득을 구분됩니다. 이제 부동산 임대도 많이 하시죠. 부동산 임대도 종합소득으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분리과세, 분류과세 소득이 있는데 이제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그걸로 이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세금을 말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자, 배당 소득이죠. 이자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종소세를 신고하신 경험이 그닥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 이제 분류과세 소득은 그냥 단독적으로 보고 그 거래 건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양도소득세, 퇴직소득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는 연도 중에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해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소득세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사업에서 손실이 나서 폐업을 했을 때도 신고를 하는 게 이제 납세자들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난 경우에는 10년간 2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근로를 해서 급여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실 때 이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만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보면요, 크게 장부를 빚이 기장한 사업자 그리고 장부를 빚이 기장 아니한 사업자 이렇게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빚이 기장한 사업자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거는 회계적으로 이제 아마 머리가 아프시죠. 그래서 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세법 기준에 따라서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죠. 그 다음에 간편장부 대상자. 이 부분은 복식부기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아직은 조금 매출이 작다라고 봐서 간편장부, 흔히 이제 생각하시는 현금 출납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출납장을 작성하는 대상자가 있다. 장부를 빚이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경 비율하고 기준경 비율로 나눠집니다. 이제 단순경 비율 같은 경우는 정말 매출액이 미미해서 이 사람은 기장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이제 분류가 되면 단순경 비율을 적용하고요. 매출액은 충분한데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기준경 비율이라는 이제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우선은 복식부기랑 간편장부 대상자를 볼게요.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 하면 이제 도소매업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 농업, 임업 하는 경우엔 3억 미만, 그 다음에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조업, 그리고 숙박, 음식점업, 그리고 이제 건설업, 운수업, 그리고 출판, 영상, 이제 이런 부분 업종에 해당이 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리고 여가 관련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서비스, 그리고 가구 내 고용활동을 하면 7,500만 원 미만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당연히 간편장부 대상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겠죠. 그래서 만약 이제 하시고자 하는 업종 아니면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시고 계신 업종이
업종에 따라서 수익금의 규모를 보고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면 회계상 장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렇게 수익금의 기준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부 기장 의무라고 보시면은 이제 장부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2011년도 만약 소득분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이제 소명 자료나 아니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경우가 2015년이라고 하면 그때까지 무조건 장부랑 증빙 서류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장사업자 이제 보시면은 실제 소득에 따라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제 복식부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결손 금액이 나오면 10년 내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장세액 공제, 그래서 20%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해 주고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그래도 나는 뭔가 더 투명하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기장세액 공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전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간편장부 대상자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세원이 투명하겠죠. 그래서 좀 더 주는 혜택이 이제 기장세액 공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무기장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계산하며 실제 세금 부담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장부를 작성했기 때문에 2월 결손금을 인정해 주는데 이때는 2월 결손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장 의무자인데 만약 기장을 안 했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만 원 초과 시에는 법정 증빙 서류를 꼭 수취해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더 특이한 건 접대비 같은 경우는 1만 원 초과일 경우에 무조건 법정 증빙 서류를 챙기셔야 돼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만 원 안 되는 경비 같은 경우는 간이 영수증도 인정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주의하시면 됐고, 이번엔 적격 증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부를 기장하거나 비치하는 사업자는 장부랑 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어떤 증빙을 보관할 거냐, 그 부분도 문제죠. 그리고 증빙 관련해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증빙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격 증빙을 꼭 수취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총 적격 증빙에 대한 그 종류는 5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간이 영수증 총 5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소득세는 이거에 대해서 증빙을 하면 다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이 3가지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간이 영수증 3만 원 이하분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3만 원 초과분은 가산세가 붙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신용카드 쓰시는 게 낫겠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간이 영수증은 가급적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장부를 작성한 경우 이제 종소세 계산 구조인데요. 보시면은 총수익 금액, 매출액, 발행세액 공제, 그다음에 보조금, 장려금 등이 이제 총수익 금액으로 기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새 창업자금 이제 관련해서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으면 항상 총수익 금액으로 기록된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필요경비는 이제 매입 비용, 상품을 사오거나 아니면은 컴퓨터를 샀다던가 하는 경우, 일반 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사무실 임차료, 그리고 지급이자 등이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럼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이제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이제 소득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이제 그게 바로 소득세가 되겠죠. 이제 필요경비 제외 항목, 이제 쓰긴 썼는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벌금, 과태료, 과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업자 본인이 잘못했는데 이거를 사업 경비로 인정하는 건 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정 안 하고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 뭐 집에 냉장고, TV 아니면 가족들과 외식했다 이런 비용들은 필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매입세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 안 되겠죠. 아까 이제 부가세 납부하실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은행이나 이렇게 이자를 지급하는 대상이 명확하면 상관이 없는데 채권자가 불분명하다, 돈 빌려준 사람을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따른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뭐 보시면 화장품 도소매를 하고 있는데 요트를 구입해 가지고 요트로 뭐 복리후생을 즐긴다 이런 경우 인정받기 쉽지 않겠죠. 이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경 비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경 비율 나눠지는데요. 보시면 단순경 비율 같은 경우는 수익 금액에서 수익 금액 곱하기 단순 경비율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비용으로. 그래서 수익 금액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이제 소득 금액이라고 보고 거기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제 기준 경비율 대상자 같은 경우는 수익 금액에서 주요 경비, 뭐 임차료라던가 인건비 아니면 뭐 상품의 매입 비용 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기준 경비 빼준다. 아니면 수익 금액에서 단순 경비를 곱한 거 금액 중 작은 거를 소득 금액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요 경비라는 거는 밑에 보시면은 이제 매입 비용, 외주 가공비, 운반비, 그리고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그리고 종업원 급여, 임금, 퇴직급여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두 개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단순 경비율 같은 경우는 장부를 기장 안 해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만약 단순 경비율이 뭐 70%다라고 하면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되는 순간 거의 한 9에서 한 10%밖에 비용 인정을 안 해줍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겠죠. 만약 수익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단순 경비율 대상자라고 하면 7천만 원을 기본적으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기준 경비율 대상자라고 하면 1억에 뭐 10%, 1천만 원밖에 인정 안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이쪽은 1억 벌어서 9천만 원이 소득이 잡히는 거고 단순경 비율은 3천만 원이겠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금액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제 단순경 비율 보시면은 이제 농업, 임업 그리고 도소매업은 6천만 원 미만이 단순경 비율 대상자입니다. 솔직히 6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도소매업이라고 하면 보통 한 10%, 15% 남을 텐데요. 6천만 원 매출하면 이제 연에 600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되죠. 이 부분은 되게 힘들다. 그다음에 제조업 그리고 숙박 음식점 이제 뭐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업 및 정보 서비스업 3,600만 원 미만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뭐 영화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뭐 개인 서비스 수리 이런 경우는 2,400만 원 미만.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수익 금액이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거의 부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쪽 기준경 비율에 해당되게 되십니다. 이제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매출액이 복식부기자 의무 이상이면 기준경 비율 대상자로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기준 금액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는 꼭 사업용 계좌를 꼭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용하면 0.2% 가산세가 붙는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항상 사업용 계좌 그리고 인건비 지급도 사업용 계좌
임차료도 사업용 계좌를 꼭 사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